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같은 서울인데 왜 어떤 동네는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또 어떤 동네는 한때 정말 잘 나갔는데 텅 비어갈까? 오늘 이 두 상권의 완전히 다른 운명,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가장 핫하다는 성수동은 빈 가게가 거의 없어요. 공실률이 고작 1.9%거든요. 그런데 한때 패션의 중심지였던 동대문은 심한 곳은 가게 10곳 중에 8곳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차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결과가 다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그러니까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린 그냥 물건을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잖아요. 그쵸? 그 돈으로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경험을 사고 싶어 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이런 변화를 딱 설명하는 말이 바로 체험 경제라는 건데요. 물건의 기능보다는 그걸 쓰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SNS에 자랑하고 싶은 순간, 이런 경험에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거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대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은요, 통계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미 전체 소매 판매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데 오프라인 매장이 예전처럼 그냥 물건만 파는 곳으로 남아있으면 당연히 살아남기 힘들겠죠. 뭔가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공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수동이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탔는지 말이죠. 와, 이 말 한마디가 성수동을 그냥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동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성수동에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것처럼 그 공간 자체를 즐기러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성수 테마파크 안에는 어떤 재밌는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서 더 가보고 싶은 팝업 스토어, 낡은 공장을 멋지게 바꾼 카페, 또 그냥 걷기만 해도 사진 찍고 싶어지는 그런 골목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이 모든 걸 즐기고 공유하는 그 경험을 사기 위해 성수동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서울에 팝업 스토어가 10개 열리면 그 중에 3개가 바로 여기 성수동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브랜드들도 아는 거죠. 가장 힙한 공간에서 소비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걸요. 이건 거의 팝업의 성지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인파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루 평균 9만 명. 이분들이 그냥 지하철만 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수동이라는 공간 자체를 즐기고 소비하기 위해 이 역에 내리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성수동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봤던 이 숫자 1.9%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들어오고 싶어서 다들 줄 서 있는데 빈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권이 얼마나 활기찬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고작 10평짜리 가게 하나 얻는 데 드는 권리금이 최대 10억 원까지 간대요. 이건 단순히 장사할 자리를 사는 게 아니죠. 성수동이라는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값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봐야겠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동대문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은 예전에 그 성공 공식, 그러니까 옷을 왕창 만들어서 도매로 파는 그 거래 중심 모델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다 옮겨가고 특히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하던 구조가 흔들리니까 그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두 상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뭘까요? 오프라인 공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 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쪽은 그냥 물건을 팔려고 했고요. 다른 한쪽은 분위기, 기억, 이야기 같은 경험을 판 거죠. 바로 이 접근 방식의 차이가 두 동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결론입니다.
모든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려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줘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단순히 뭘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즐거워지는 곳. 여러분이 정말 기꺼이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